여러분, 좋은 삶, 행복한 삶,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쯤 될까요? 한 경제학자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행복에다가 가격표를 붙이는 아주 놀라운 연구를 평생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경제학자 앤드류 오스월드의 혁신적인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의 가치를 재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행복에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슬픔, 이건 얼마짜리 고통일까요? 반대로 지긋지긋한 병이 낫는 기쁨은요?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죠? 그런데 말이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평생을 바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워릭대학교의 앤드류 오스월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요. 이 추상적인 감정을 차가운 숫자로 바꿔버리는 정말 엄청난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행복의 가격을 매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행복의 가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싹 좋아져서 내 행복 지수가 10만큼 올랐다고 쳐요. 그럼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똑같이 행복 지수가 10이 오를까? 이걸 계산하는 거죠. 바로 그 돈이 내 건강의 금전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걸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돈이랑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사실 오스왈드의 연구가 진짜 대단한 건 행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철학적인 주제를요. 데이터와 통계라는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점이에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정교한 통계 모델에 넣어서 분석한 끝에 우리 기분, 우리 삶의 만족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돈. 돈이 많으면 정말 더 행복할까? 이 지긋지긋한 질문에 데이터는 뭐라고 답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 첫 번째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X축은 소득, Y축은 행복 점수. 뭐가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소득이 늘면 행복 점수가 올라가긴 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거의 누워버리죠? 행복이 늘어나는 폭이 확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게 행복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딱 짚어내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연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1억 원 정도 되겠죠? 이 지점을 넘어가면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행복감이 드라마틱하게 커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돈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린 과연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세 번째 파트, 인생의 행복 U자 곡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언제가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막 열정이 넘치는 20대? 아니면 모든 게 안정된 60대? 글쎄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답은 아마 여러분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50만 명의 데이터를 갈아 넣어서 만든 그 유명한 행복의 U자 곡선이에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X축은 나이, Y축은 행복도. 20대 때 높았던 행복도가 쭉쭉 떨어지다가 바로 이 지점, 40대 초중반의 인생의 바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다시 쭉 올라가서 노년기에 가장 행복해지죠. 우리가 그냥 아이고 중년의 위기다 하던 게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로 딱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쇼킹한 건 지금부터거든요. 오스왈드 연구팀이 혹시나 해서 동물원에 있는 유인원들을 관찰해봤대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유인원들한테서도 인간이랑 똑같은 U자 곡선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위기라는 게 그냥 사회생활 힘들고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유전자 레벨에 각인된 아주 근원적인 생물학적 패턴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 생물학적 패턴이 꼭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의 데이터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30대 후반에 행복이 최고조에 달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냥 곤두박질 치는 U자 모형이 나타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노인 빈곤율, 허술한 사회 안전망 같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이 인간의 생물학적 기본값마저도 완전히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돈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가장 높은 행복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짜 부자의 조건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행복에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보이죠? 제일 큰 조각 한번 찾아보세요. 네, 바로 건강 32%랑 사회적 관계 22%예요. 이 두 개만 합쳐도 우리 행복의 절반이 넘어요. 우리가 그렇게 목매는 소득 수준 18%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가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얻는 그 기쁨, 그 행복감은요. 월급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무려 2배에서 3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와, 우리는 평소에 건강의 가치를 진짜 너무 헐값에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사회적 관계는 또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행복도가 다른 그룹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오스월드는 이걸 단순히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얻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의 힘이라고 분석해요. 자, 5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그냥 책상 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정부와 기업을 움직여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 정부입니다. 이 오스월드의 연구에서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서요. 2011년에 나라의 성공을 더 이상 GDP, 즉 돈으로만 재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지, 삶의 질이 어떤지를 직접 측정하는 국민 웰빙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재기 시작한 거죠. 이런 데이터는 정부가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알려줍니다. 똑같은 세금을 썼을 때 그냥 돈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의료 서비스, 특히 정신건강 상담 같은 데 투자하는 게 국민 전체 행복도를 훨씬 더 크게 높인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된 거예요. 말 그대로 행복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뭔지 알려주는 거죠.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생산성이 12%에서 많게는 20%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기업들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직원들 행복 챙겨주는 게 그냥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 회사 실적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구나.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를 위한 행복 투자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만의 행복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첫째, 부자의 기준을 바꾸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내 시간과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둘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운동하고 좋은 거 챙겨 먹는 건 돈 쓰는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관계를 가꾸세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친구랑 가족 만나는 시간을 약속처럼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키세요. 이게 최고의 행복 투자입니다. 앤드루 오스월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가격을 알게 되면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그의 연구는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과학적인 나침반을 우리 손에 쥐어준 셈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